회사채 발행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구글 알파벳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이렇게 좋아, 클라우드를 이렇게 실적도 많이 써. 하지만 프리 캐시플로우는 바닥이야를 확인했죠.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성장성을 보고 좀 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번에는 호주 달러 국채를 발행하겠다. 회사채겠죠. 회사채를 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250억 달러의 달러채 발행에 이어서 처음으로 호주에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된 건데요. 다양한 통화로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쉬어가는 모습들 나타냈고요. 다행히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던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알파벳을 대거 매수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 회사채에 대한 부담감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채에 대한 부담감은 이 종목에도 있습니다. 바로 메타인데요. 여긴 진짜로 말 그대로 프리 캐시플로우가 바닥 마이너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자금 이슈가 또다시 불거집니다. 메타와 블랙록의 140억 달러 데이터 센터가 대출 기관들의 보험 공백에 노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빚을 내면은 여기에 따라서 또 보험을 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보험의 커버리지가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수익성에 문제가 있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나? 라고 해석될 만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메타 같은 경우는 꽤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소송이 제기됐다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제기된 소송이고요. 메타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중독성 행동을 조장했다라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곧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본인들의 주력 사업 쪽에서의 노이즈, 자금 조달에서의 노이즈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오늘 3% 넘는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메타 3.5%대 하락세로 568달러 수준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메타 쪽에서 이렇게 뭔가 자금 조달 이슈가 생기니까 함께 하락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 쪽도 특히나 오라클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빚내서 투자를 하고 있죠. 메타도 저런데 오라클은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일하는 것이 부각되면서 오늘 전반적인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보험 커버 이슈가 이렇게 확대가 됐고 국채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3% 이상의 약세, 오라클이 2.5%대 하락세, 서피스하우 같은 종목들도 5% 넘게 약세, 워크데이라든지 오토데스크 같은 종목들도 함께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쉬어갔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바로 하드웨어 쪽에서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건데요. 바로 엔트로픽 덕분이었습니다. 엔트로픽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26년 2분기 매출 최소 109억 달러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4배나 급증한 숫자라고 합니다.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연환산 매출이 47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고 이게 28년으로 가면 최대 2천억 달러까지도 우리 실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 있는 멘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AI 서비스가 진짜 돈을 번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서 그러면 메모리, 광통신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네라고 시장은 해석합니다.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그래도 상승폭 조금 내줬지만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1.6%대 강세로 12,621포인트에서 마감 지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 안에서도 눈에 띄었던 건 당연히 메모리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4%대 오름세를 기록해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윗꼬리가 달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또 어느새 $1,000 위까지 올라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베스터 데이 하면서 어마어마한 숫자 많이 이야기를 했죠. 매출에 계속해서 늘 거고 마진도 75% 이상을 지속할 것이다. 롱텀 계약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샌디스크 오름세 지속되고 있고요. 또 애플에게 중국산 메모리
미국 행정부 쪽에서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메모리주들이 요즘 옵션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다라고 하죠. 덕분에 상승폭을 더 키워내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ADR물, 웨스턴디지털, 시게이트까지 모두 상승세 기록하면서 마감지었습니다. 메모리주가 좋긴 했는데요. 그 다음으로 오히려 더 좋았던 것은 광통신, CPU 관련된 쪽 강세입니다. 코이어런트 오늘 7%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요게 포인트더라고요. 엔트로픽의 매출 전망, 단순히 GPU 수요뿐만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메모리 증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면서 이 두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몰려드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루멘텀, 시에나 같은 광통신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 상승세 나타냈고요. 오늘 반도체 장비단도 좋았습니다. 왜냐? 메모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5%대, 램리서치, ASML 같은 종목들 2, 3% 이상의 강세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다들 많이 샀더라고요. 썰틴F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회계 분기가 마무리가 되면 어떤 종목들 어떻게 갖고 있는지 발표를 해야 하잖아요. 그 썰틴F를 쭉 열어봤더니 공통적으로 많이 산 곳이 바로 이 스페이스X였다라는 분석과 함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버행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올라가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죠. 구글, 엔비디아, 하버드, 사우디, 그리고 피터 틸의 파운더스, 피델리티, 기가펀드, 블랙락까지 스페이스X를 담았다라고 하고요. 국민연금 쪽에서도 스페이스X를 담아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38.5분 간격으로 2대의 팰컴 9 로켓을 발사했다라고 하면서 역시 기술력, 역시나 스페이스X다라고 하면서 4%대 오름세를 나타냈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좀 있습니다.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패브리넷이 실적 발표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오름폭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화요일 개장 전에는 홈디포, 클라르나, 아머스포츠 같은 종목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마감하고 나서는 키사이트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소매단에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 눈에 띕니다. 타겟, TJX, 로스, ST로더 수요일 개장 전에 실적 발표하고요.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수요일 개장 전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개장 전에는 월마트 눈에 띄고요. 디어앤코도 함께 이때 실적 발표하네요. 마감하고 나서는 로우스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지표 일정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우리는 휴장이었는데요. 뉴욕연은의 제조업지수, 주택시장지수 미국에선 발표될 예정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의 수출입 물가지수, 주택작공, 건축허가, 산업생산 등 7월치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요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힌트를 얻기 어려운 요즘의 페드죠. 과연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덤에서는 반도체 장비 컨퍼런스, 서울에서는 AI 서밋 열리게 되고요. 중국에서는 세계 로봇 컨퍼런스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의 8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 7월 경기선행지수, 중국에서는 금리 결정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우리나라 7월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에서는 옵션 만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점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